안녕하세요. 다산의대 원장 전명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류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류회로와 반도체 소자들을 이용한 다양한 회로들에 대해서 학습하게 될 텐데요. 자, 정류회로라고 하는 거 아까 앞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다시 복습해 보죠. 다이오드라고 하는 게 있다. 자, 다이오드는 이렇게 기호로 표기하게 된다.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걸리게 되면은 도통하게 되고, 자, 다이오드가 있는데 이제 반대로 극성이 걸리게 되어서 여기가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가 된다면 이때는 불통하게 된다. 즉 부도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를 교류에서 직류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물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거는 뭐라고 하죠? 아주 지저분한 물이 있는데 어떤 걸 통과하게 되면 깨끗한 물이 돼요. 그 기계를 우리는 정수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수기의 기본 원리는 필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저분한 것들을 걸러주는 이런 장치가 바로 이제 정수기가 될 텐데요. 바로 우리도 정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수기와도 많이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단상, 반파, 이 정류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교재에 있는 내용과 같게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교류를 집어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이오드가 있게 된다면 이 다이오드에 저항을 하나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입력되는 것은 교류이기 때문에 입력의 파형은 보나마나 이제 이런 파형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은 출력 쪽에는 어떤 모양의 파형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시간에 따라서 관찰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가 바로 입력이 되고 이쪽이 바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이쪽이 처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인 사이클. 자, 이 첫 번째 사이클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쭉 가게 되면 통과하게 됩니까? 맞아요. 통과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쪽이 플러스일 때는 쭉 통과하게 되어서, 자, 여기가 플러스가 걸리게 되고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가게 되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 측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사이클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반대 사이클, 여기가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일 때, 자, 플러스 가게 되면은 이렇게 넘어가고, 자, 이쪽 마이너스가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걸리게 되면 도통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반대 파형일 때는요, 여기는 전기가 아예 통하지가 않습니다. 회로가 끊어진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면 이때는 다시 이제 이렇게 출력 파형이 만들어지겠죠. 결국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록볼록을 줬는데 여기는 볼록만 나오게 되고 오목한 거는 안 나오게 되죠. 입력한 거에 몇 퍼센트가 출력되는 것 같아 보이세요? 지금 보시면은 입력을 만약에 100만큼 출력했다. 한 사이클에서 그럼 몇 퍼센트가 출력됩니까? 반만 출력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사이클에서.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름 지어서 반파 정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몇 퍼센트가 출력된다고 했어요? 지금 몇 퍼센트라면은 50%죠. 근데 이거 다이오드 하나가 5%를 깎아먹습니다. 그래서 입력 전원 곱하기 0.45가 이게 바로 출력이 됩니다. 입력에다 0.45로 곱한 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야, 이거 효율이 너무 안 좋은데 이게 45%가 뭡니까? 어떻게 반밖에 안 됩니까? 아니, 내가 이 수입이 어떻게 아무리 변환해도 그렇지 수수료 중간에 너무 많이 떼는 거 아니야? 안 되겠어요. 자, 이제 그래서 단상 전파 정류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림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이 이렇게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파형이 하나 있고, 다이오드가 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가 아니죠. 자,
여기 교류를 넣게 되는데 한쪽은 여기를 넣게 되고 한쪽은 자,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림이 좀 이상한가요?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되는데. 교류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측에다가 이렇게 저항을 하나 부하를 걸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입력이 되게 되냐면 파형을 만약에 똑같이 아까 왼쪽과 같이 그리게 된다면 입력된 파형이 이렇게일 때 출력된 파형의 모양을 관찰해 보죠. 여기가 플러스이고 처음에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어떻게 되나 보죠. 플러스이면 이렇게 갑니다. 야, 밑으로는 못 가죠. 위로는 가죠. 밑으로는 못 가죠. 위로는 갑니다. 그럼 쭉 가서 여기가 플러스가 걸리고 마이너스는요 쭉 갑니다. 쭉 가서 자 위로는 못 가죠. 밑으로는 가죠. 왼쪽으로는 못 가죠. 오른쪽으로는 가죠. 하면서 여기도 마이너스가 걸리게 됩니다. 즉 플러스를 넣었을 때 똑같은 극성이 이렇게 이제 통과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반대 파형일 때, 자,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걸리게 된다면, 자, 이때 반대 파형은 플러스는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제 아래로는 못 가죠. 위로 가죠. 왼쪽으로는 못 가고 오른쪽으로 가죠. 자,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걸리게 되고요. 마이너스는 쭉 가게 되면은 이렇게 가서 오른쪽으로는 못 가죠. 아래로 가서, 죄송합니다. 마이너스는 쭉 가서 이렇게 아래로 가서 여기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즉 똑같은 극성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역시 플러스일 땐 역시 만들어지게 되고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왼쪽에 있는 그림과 조금 출력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십니까? 여기는 볼록한 것만 출력이 되는데 밑에는 반전되어서 다시 출력이 됐죠. 자, 이 상태는 교류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극성이 주기적으로 바뀌니까. 이 밑에는 극성이 크기는 바뀌지만 절대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죠. 이건 우리가 직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직류는 우리가 전파 정류라고 하게 되고, 자, 전파 정류는 지금 몇 퍼센트가 다 되살아납니까? 볼록한 거, 오목한 거 두 개 다 되살아나죠. 하지만 한 번에 다이오드 몇 개씩 동작해요. 얘와 얘가 한 쌍으로 동작하고 얘와 얘가 한 쌍으로 동작해서 이렇게 서로 대각선끼리 한 번에 같이 동작하니까 다이오드 하나가 수수료 몇 퍼센트 먹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5% 먹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두 개 합치면 10%, 즉 입력 곱하기 0.9가 이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딱 2배가 되죠. 0.45에 딱 2배가 출력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통 이렇게 보면은 원래는 이제 좀 파형이 좋지가 않아서 진짜 이상적인 교류라고 직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듯한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보통 이렇게 콘덴서를 하나 집어넣어서 파형을 올라가서 충전해서 좀 내려갈 때 보상하게 되는 이렇게 조금 더 좋은 직류를 만들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평활 작용이라고 하게 되고 평활용 콘덴서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평탄화 시킨다는 겁니다. 평탄화. 파형을 좀 이렇게 평탄화 시키게 된다는 거죠. 리플을 좀 줄인다라고 이렇게 영어로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단상 전파 종류가 그래서 여기 있게 되고,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삼상 다이오드 3개 이용한 거, 그 다음에 삼상에서 다이오드 6개 이용한 것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삼상에서 다이오드 6개 이용한 게 이 파형이 제일 좋습니다. 이걸 흔들리는 정도를 맥동률이라고 하게 되는데 맥동률이 가장 낮게 돼요. 자, 그래서 정률을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단상, 그 다음에 삼상, 여기 반파, 여기 전파 비교했을 때 단상 반파는 입력 곱하기 0.45가 출력이 되고요. 단상 전파는 0.9가 출력이 되고요. 삼상 반파는 1.17이 출력이 되고요. 삼상 전파는 1.35가 출력이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삼상 전파가 되죠. 삼상 전파가 바로 맥동률이 가장 낮다, 가장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사이리스터 위상제어회로 사이리스터를 이용한 각각 위상제어, 반파, 전파 이런 것들도 있게 되는데요. 그냥 내용은 한 번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전력 변환 회로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이오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교류를 직류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교류라고 하는 파형이 있습니다. 이 교류라고 하는 것을 직류로 바꿨어요. 또 직류를 내가 원하는 교류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위칭 소자 같은 것을 이용하게 되면, 반도체 소자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또 직류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렇게 직류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름이 이제 이런 장치들이 이름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을 뭐라고 했었죠? 아까 정류한다고 했었죠. 정류한다. 정류한다. 혹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컨버터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것은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인버터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직류를 다른 크기의 직류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이걸 초퍼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교류를 다른 주파수의 교류로 바꾸는 장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사이클로 컨버터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조금 이제 종류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교류, 직류, 교류, 직류로 넘어가게 될 때 조금 더 종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실용상 용어랑 조금 다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어떤 뭐 제품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제가 예전 강의에서 우리 뭐 세탁기, 인버터 세탁기 뭐 이런 얘기 할 때 나오는 용어랑 여기 나오는 거랑 조금 다른데, 아무튼 요 교과서 중심으로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요 용어로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자격증 시험에서는 그렇게 출제가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있는데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PN 접합의 순방향 저항은 어떻게 된다? 순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예요. 순방향일 때 저항은, 전기 저항이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아주 작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도통을 잘해야 되니까. 순방향 저항은 아주 작습니다. 반대로 역방향 저항은요, 반대로 가는 것은 매우 크죠. 아예 부도체와 같으니까. 따라서 무슨 작용을 하게 됩니까? 이런 특징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정류라고 하는 작용을 이용할 수 있죠.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교류 입력이 100V이면 직류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100 곱하기 0.45 하게 되면은 45V가 출력이, 단상 전파군요. 전파 정류 회로니까 입력 곱하기 0.9가 되네요. 그렇죠? 2번에. 그러면은 입력 곱하기, 지금 100 곱하기 전파니까 0.9 하게 되면은 이거 90V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죠. 3번, 교류 전압의 실효값이 200V일 때 단상 반파 정류에 의하여 발생하는 직류 전압의 평균값은 어떻게 되는가? 단상 반파라고 합니다. 지금 200V에다가 단상 반파 0.45를 곱했어요. 그럼 이거 얼마? 90V 나오겠네요. 답 똑같네요. 4번, E는 루트 2 사인 오메가 T의 정연파 전압을 가했을 때 직류 평균값이 1.17이었다면 이거 얼마냐? 1.17 나오게 된다면 이거죠. 3상 뭡니까? 3상 반파 회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3상 반파. 3번이죠. 5번, 반파 정류 회로에서 직류 전압 200V를 얻는데 필요한 2차 상전압은 얼마큼인가? 그러니까 직류 전압 200V 얻으려면 교류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부하에서 변압기 내에서 정류기 내에서 5V가 깎아먹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을 물어보게 되냐면 몇 볼트 얻고 싶다는 거예요. 205V를 얻고 싶으면은 교류 몇 볼트를 넣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어디에서? 반파에서. 자, 얼마를 넣었길래 입력 얼마의 전압을 넣었길래 곱하기 0.45를 하게 되면 이게 205V가 되느냐 이걸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럼 205 나누기 0.45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입력이 얼마큼이 됩니까? 답은 455가 됩니다. 6번, 반파 정류 회로에서 지금 다이오드 하나 있으니까 반파 정류입니다. 반파 정류 회로에서 변압기 2차 전압의 실효치는 이 실효치를 2V라고 하게 되면 직류 전류의 평균치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반파 정류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입력한 거에 얼만큼이 출력이 되죠? 0.45만큼이 출력이 되죠. 그럼 여기서 0.45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를 알게 되면 되는 거예요. 0.45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파이분의 루트 2입니다. 파이분의 루트 2를 계산하게 되면 이게 0.45가 됩니다. 그럼 답은 몇 번? 4번을 계산해 보시죠. 파이분의 루트 2를 계산기로 하게 되면은 0.45가 나옵니다. 답은 2번. 7번, 전파 정류 회로의 브릿지 다이오드 회로를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브릿지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은 저기 다이오드 4개를 이용한 전파 정류 회로의 모양을 우리가 브릿지 다이오드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는 화살표가 한쪽 방향으로 일치하게 되는 것을 찾으면 되는데요. 답은 1번이 됩니다.
8번. 다음 정류 방식 중에서 맥동 주파수가 가장 많고 맥동률이 가장 작은 정류 방식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맥동률이 가장 작은 거 4번에 삼상 전파식이 해당합니다. 9번. 단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 교류 입력이 100V이면 직류 출력은 몇 볼트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교류 입력이 100V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100 곱하기 어떻게 합니까? 0.45 해야 되겠네요. 단상 반파니까. 그러면은 45V가 나오게 되겠네요. 답은 1번이죠. 10번. 단상 반파 정류 회로의 전원 전압 200V, 부하 저항이 15옴이면 부하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상 반파 정류를 했다고 물어보게 됩니다. 단상 반파 정류 하게 되면은 전원 전압 200V 하게 됐죠. 그러면은 200에다가 곱하기 0.45 하게 되면은 이거 몇 볼트? 90V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지금 부하 저항이 15옴이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럼 I는 R분의 V니까 R 값이 10분의 전압이 90이 되죠. 그럼 이거 몇 암페어? 9암페어가 흐르게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11번.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전원 전압이 220이면 부하에 나타나는 전압의 평균값은 어떻게 되는가? 자, 11번. 220 곱하기 단상 전파 0.9 하게 되면 이거 얼마? 198V. 답은 2번이죠. 12번. 입력 전원 전압이 VS는 VM 사인 세타인 경우 다음 그림의 전파 다이오드 정류기의 출력 전압에 대한 평균치와 시료치를 각각 옳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12번. 지금 평균치와 시료치 물어보게 됐는데요. 시료값은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게 된 것이 시료치니까 답은 최대를 루트 2로 나누게 된 거. 그래서 VM을 루트 2로 나누게 된 것이고요. 평균값은 어떻게 되게 됩니까? 평균값은 계산을 해보게 되면 파이분의 2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0.637이고요. 이렇게 계산하십시오. 실효라고 하는 것은 0.707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 0.637로 나오게 된 것과 실효 0.707로 나오게 된 것을 여기서 찾아보시게 되면 됩니다. 그럼 답은 4번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 13번. 삼상 전파 4번이 이제 파이분의 2 하게 되면 0.637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 하게 되면 0.707 나오게 되고 3번. 삼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전원이 250V일 때 부하에 나타나는 전압의 최대값은 약 얼마큼이 되는가? 이게 논란이 이제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정류하게 되면 어쨌든 이렇게 새끼 파형이 이렇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 파형이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해보죠. 삼상 전파니까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최대값은 얼마큼이 됩니까? 최대값. 최대값은 원래 실효값을 루트 2배 한 게 원래 최대값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직류, 전류, 직류의 평균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 파형의 최대가 얼마냐라고 이제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건 원래 실효값을 루트 2배를 하게 되면 됩니다. 원래 실효값이 250이잖아요. 250에다가 루트 2를 한 것이 우리가 최대값이라고 볼 수 있죠. 답은 3번 354V가 됩니다. 14번. 그림은 전력 제어 소자를 이용한 위상 제어 회로이다.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가 부분에 사용되는 소자, 가 부분에는 트라이액이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전동기가 교류 전동기이기 때문에 교류를 제어할 수 있는 거 트라이액입니다. 15번. 그림과 같은 전동기 제어 회로에서 전동기 M의 전류 방향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항상 지금 소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 여기 모터가 있게 되고 자, 여기 지금 다이오드가 그 전력 제어 소자가 자, 이런 모양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전기 어떻게 들어가는가? 직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렇죠? 여기가 이쪽이 교류 입력이라고 했으니까 교류 입력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들어가거나 만약에 바뀌어서 이쪽이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A에서 B 방향으로만 흘러가게 됩니다. 교류를 입력했을 때는요. 답은 1번. 항상 A에서 B로 간다. 16번. 전력 변환 기기가 아닌 것은 변압기, 정유기, 인버터 다 해당되는데 3번의 유도전동기는 전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답은 3번입니다. 17번. 직류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직류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것 초퍼라고 했습니다. 직류를 다른 직류로. 18번. 다음 중 인버터의 설명으로 바르게 나타나는 거. 인버터는 직류를 뭘로 바꾼다? 직류를 교류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19번. 다음 중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사용되는 인버터 장치의 약호. 유도전동기는 전압도 바꾸고 주파수도 바꿔요. 그래서 밸리어블 볼테이지, 밸리어블 프리퀀시라고 해서 이런 장치를 우리가 VVVF 장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20번. 반도체 사이리스터에 의한 전동기의 속도 제어 중에서 주파수 제어는 무엇인가? 주파수는 인버터 제어를 우리가 주파수 제어라고 하게 됩니다. 21번. 교류전동기를 직류전동기처럼 속도 제어하려면 가변 주파수의 전원이 필요하다. 주파수 F1에서 직류로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주파수 F2로 바꾸는 거. 저기 아까 나온 거. 주파수 교류 1에서 교류 2로 직접 바꾸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1번이죠. 22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사인파 교류 입력 12V를 가했을 때 저항 양단 아래 나타나는 전압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이오드 4개 이용한 거죠. 이거 전파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 단상, 그다음 단상 전파 종류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입력된 게 교류 12V래요. 그럼 12 곱하기 단상 전파니까 0.9 하게 되면 이거 얼마입니까? 10.8V 나오겠네요. 답은 3번이죠. 23번. 그림은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 및 트랜지스터의 컬렉터 전류 그래프이다. A와 B에 해당하는 트랜지스터가 무엇인가 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때는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소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소자가 있고, 이게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이런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항상 켜질 때는요, 이렇게 흘러가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흘러가게 함으로써 우리가 직류 입력으로 교류 소자를, 그러니까 교류 부하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움직일 때는 이것과 이것이 한 쌍이고 이것과 이것이 한 쌍이 됩니다. 한 쌍끼리 표현하게 되면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3번, 여기가 2번, 4번이니까 1과 4가 한 쌍이고 2와 3이 한 쌍으로 나타난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대각선끼리 한 쌍이라고 했어요. TR1과 4, 그 다음에 TR2와 TR3가 한 쌍인 것을 찾게 되면 답은 4번으로 놓을 수 있죠. 괜찮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류기를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정류기 모두 마쳤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전기 기기가 다 끝났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전기 이론에서 계산하느라 많이 어려우셨다면 전기 기기에서는 생소한 용어 때문에 좀 힘드셨을 거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구분응선까지 다 넘어오셨습니다. 마지막 전기 설비에서는 이제 우리 실상에서도 많이 봤던 것들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변에서 앞으로 겪게 될 것도 실제로 많이 나오게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전기 설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지금 1회독 하시는 분들, 즉 기기 마치고 이론 마치고 기기까지 오셨던 분들은 다시 되돌아가지 말고 설비까지 쭉 한번 끝까지 가시는 거 아시죠?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